혹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에이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화 나오는 집에 맥콜리 컬킨 옛날에 한국 전자제품 광고도 있었어. 혹시 20대 초반 10대 정도 되면 비디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비디오 테이프라는 물건을 넣어서 막 영화도 보고 하는 건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다. 아무튼 옛날에 TV랑 비디오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맥콜리 컬킨이 국내에서 광고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화 혹시 어떻게 보죠? 코로나 때문에 극장은 좀 덜 가니까 뭐 핸드폰, 태블릿, PC, 텔레비전,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고요. 근데 스트리밍 하면 오늘 주제인 이디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작성한 소설가에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죠. 아이유 씨가 주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칭찬한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기사 나온 거 보고 코엘료가 나의 아저씨도 어떻게 맞지 싶었는데 실려 오늘 주제인 이 기업만큼 세상의 변화, 이 변화의 파도를 잘 타온 기업도 아마 많진 않을 거예요. 인터넷이 나오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인터넷으로 빌려줄까 하다가 글리디가 나오니까 이걸 실제로 빌려주다가 인터넷이 빨라지는 흐름에 맞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너무 할 것 없이 제작사들 포털끼리 스트리밍 한다고 하니까 아예 콘텐츠 자체를 직접 만들어버리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전 세계 190개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좀비와 아저씨를 보게 만든 TV를 바꿔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 넷플릭스. 첫 부분에 말씀드린 비디오 테이프 이야기요. 옛날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라는 걸 빌려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하는 서가, 책꽂이 같은데 비디오 테이프들이 쫙 꽂혀있고 그걸 누가 빌려가면 뒤집어 놓고 영화 한 편 빌리는데 이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1,000달러면 2,000원? 쓰자가 1,000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걸 늦게 반납하면 면세를 쓸 수 있어.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건 아니? 오, 무슨 그 정말이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미국도 이런 게 마찬가지였던 때는 1997년쯤이었어요. 지금 넷플릭스의 CEO죠. 리드 헤이스팅스가요. 전 CEO 마크 랜돌프가 다니던 회사를 인수해서 이걸 다시 매각하려던 즈음에 두 사람이 사업 아이템을 계속 논의해요. 어떻게 논의했느냐. 차에서 같이 출근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막히면 마크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개를 쓰는데 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릴렉스 어차피 될 거면 어차피 할 거야. 미국 사람들이니까 형이라고는 안 했겠지만 어떤 성격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때가 인터넷이 막 뜰 때니까 인터넷으로 뭘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구 배트, 반려동물용 사료, 서핑로드, 순프 이렇게 하다가 반려동물 인라인은 빌려줘 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렇게 마크가 얘기하면 리드가 그러는 거죠. 그거 안 돼. 비합리적. 정기적으로 한 사람한테 계속 빌려줄 수 있는 거 찾아. 그리고 너무 복잡해. 그리고 사업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수락이라는 업종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 나서서 이게 뭐야? 이런 식이었죠. 아주 냉정하게. 근데 참고로 이런 문화는 지금의 넷플릭스 기업 문화에 좀 남아있는 것 같은 게요. 넷플릭스가 지금도 그렇다고 하죠. 성과급 같은 거 없어. 그냥 최고의 인재, 물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하게 주는 게 내가. 그리고 휴가를 쓰거나 물건이 필요해서 뭘 사야 된다. 결제해야 된다. 그거 보고 그냥 하지 말고 알아서 해. 결과만 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아무튼 당시에도 지금의 기업 문화가 약간 엿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요. 두 공동 창업자가 각각 쓴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회사 얘기로 돌아와서요. 근데 아까 비디오 말고 DVD는 뭔지 알아요? CD같이 생긴 거죠. 컴퓨터에도 옛날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듣기도 하고 그래. 나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두 사람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쯤에 미국에 DVD 플레이어라는 게 출시됩니다. 근데 DVD가 비디오 테이프에 비해서 어때요? 컬프가 작고 가볍고 우편으로 보내기가 좋았겠다. 일편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에 비해서 DVD를 보내면 우편 요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다만 97년 당시에는 DVD 타이틀 자체가 몇 개 안 됐고 DVD 플레이어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비디오는 막 수만 종이 넘는데 DVD 영화 타이틀은 100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대요. 그리고 시자를 받으러 갔더니 어떤 잘 나가는 엔지니어가 그러더니 DVD 되어야 금방 디지털 세상이 될 텐데 야 말도 안 되는 츠꼬리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게 뭔가 사업성에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지 두 사람이 같이 창업을 합니다. 리드는 자기 돈을 땡겨놓고 마크는 엄마 돈까지 땡겨오고 사랑 구하고 사무실도 구하고요. 근데 회사를 차렸으면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이 중요하죠. 근데 나이키 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창업자는 나이키가 아니라 윈레인전식스, 헤드콘 이런 거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했다고 했는데 넷플릭스 역시 처음에는 임시 회사명이 치블이었대. 재수학 고양이밥 이런 거죠. 팁을. 아무튼 그러다가 이름을 좀 진지하게 정해보자 해가지고 이름 후보를 쫙 뽑아요. 그로나닷컴, 루플레이.com, 렌투닷컴, 웹플렉스.com, 시네마센터 이런 이름도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계속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인터넷과 영화의 합성어 넷플릭스로 이름을 넣었다. 넷플릭스 역시 나이키처럼 이름을 싹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 그리고 1998년 4월 926종의 DVD 타이틀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죠. 서비스를 시작하고 첫 주문을 받은 날 137명이 주문을 했대요. 지금
지금 넷플릭스의 규모를 생각하면 너무 적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대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넷플릭스 회원 수가 순조롭게 계속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DVD 타이틀이 3,100 정도까지 늘었어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보자. 회원 수도 계속 늘고 여기서 DVD를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근데 문제는 DVD를 빌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DVD를 빌려주는 게 메인인데 그래서 DVD 타이틀도 막 사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이거 막 빌려주는 시스템 다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DVD 플레이어가 막 보급될 때니까 장비 제조사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장비를 사면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무료로 빌려볼 수 있다. 이런 무료 쿠폰들도 나눠주고 막 애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대여하는 사람들과 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원수가 는다고 하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 넷플릭스 살까? 어려 관심을 기울이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어느 날 사람들이 이걸 안 빌려가니까 DVD가 창고에 막 쌓여있는 거예요. 창고 운영하는 비용도 들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 다 비용이죠.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가 왜 창고에다 우리가 뻔하냐. 저거 소식한테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1999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하죠. 원래 넷플릭스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고객한테 DVD를 보내주면 우편으로요. 그럼 고객이 우편으로 일주일 안에 이걸 다시 반납하게 돼 있었대요. 근데 이걸 일주일 안에 반납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지 않은 거예요. 연체료 같은 게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일단 회원들한테 월정 앱을 돈을 내면 회원들이 보고 싶은 영화 목록이 있을 거네요. 그걸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웹사이트에 보내지는 여기서 전설의 매달 자동 결제가 등장하죠. 그러면 고객들이 실제로 DVD 몇 장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일주일 안에 이걸 보고 보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TV 위에 뭐 DVD 플레이 위에 올려놓고 이 시간 동안 보자 하고 먼지 쌓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DVD를 반납을 하면 다음날 그게 싶었던 영화 다른 영화한테 이런 서비스가 어떤 결과를 나왔을까요? 만약 넷플릭스에서 이 서비스를 출시하고 첫날 배 나오는 걸 띄웠을 때 클릭한 사람의 90%가 하드 결제 정보를 입력.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회원수만 내는 게 아니라 전에는 창고에서 이 DVD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회원들 사이에서 보내서 순환한 이게 뭐 회원 늘고 보관 비용 줄고 이런 장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데 넷플릭스에 보다 보면 보지만 계속 한 30분 1시간 보다가 결국 안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넷플릭스 영상만 따로 모아놓은 채널도 있다면서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내가 올리지 않아도 넷플릭스 입지자수 쏜다. 이렇게 뭐 일석삼조 4조 이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발생. 2000년도에 닷컴 열풍 IT 버블이 터지게 된. 더 이상 투자금을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넷플릭스 투자금도 받았고 장사도 잘 되는데 현금이 회원수가 늘고 결제하는 사람도 많아질 때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는. 그 사이에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나라의 비용은 많은데. 그래서 창업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회사를 팔아야 되나? 이때 연락이 오죠. 아마존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업체의 최고보 블록버스터한테서 연락이 와요. 블록버스터는 9천여 개의 대여점을 가진 세계 최고의 비디오 대여업체였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올 때면 비인이죠. 지금이야 상상하기 어렵지만요. 2000년에는요. 블록버스터의 매출이 넷플릭스보다 100배나 많았어요. 직원 수 100배 가까이 많았어요. 돈이 너무 급하니까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얼마에 팔겠다고 했어. 단돈이라고 말하니 좀 그런데 한돈 5천만 불이었어. 지금은 빠지면 한 550억 원 정도. 20년 뒤를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딜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공룡 기업 블록버스터의 CEO 존 앤티오프가 그거 진짜 이유가 뭐예요? IT 버블은 너무 심하다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블록버스터도 알고는 있었던 거죠. 인터넷 시대인데 우리가 저기 하다. 그러니까 이걸 사서 놓고. 잘 나가는 기업이 이거 살 수도 있잖아. 근데 IT 기업은 너무 심한데 비싼데? 너도 넷플릭스 이번 기회에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딱 10년 만에 블록버스터는 했어요. 넷플릭스 회사에는 상장까지 성공해가지고. 참고로 지금 리드 헤이스팅스 사장이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양반이 회사를 550억원에 넘겼다면 지금과 같은 자산주고도 어려웠겠죠. 이게 살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에도 귀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절하고 뭐 반대하고 한다고 너무 그때 뭐 거절하고 박신 막 언니가 원하지 말고 흥을 내서 하루 시작하는 거. 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데 매각도 무산되고 해서 구조조정을 세게 진행하죠. 이후에 점차 넷플릭스가 살아나고 증시 상장에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금난에도 벗어나고 2006년에는요. 회원수가 630만 명에 이르러 DVD 대여하는 거 계속 소망이었고요. 넷플릭스가 잘 나갔죠. 근데 이렇게 DVD 대여가 잘 나가는 시점에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까 왜 첫 부분에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으러 갔다가 어떤 잘 나가는 엔지니어가 찌꺼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미 9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는 실제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업체도 있었으니까
한국에서도 뭐 페이먼트도 온라인 강의 같은 게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나가지고 넷플릭스가 이제 디지털이 스트리밍 서비스 해보자. 근데 또 허치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터넷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콘텐츠 제작 업체들도 이걸 쉽게 내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차피 세상은 이쪽으로 변한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왜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기 한 2년 전 이때부터 DVD 판매가 점점 정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DVD 판매의 정체가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가 전년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스트리밍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어요. 그 2007년에 DVD 판매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 4.5% 감소했어. DVD 플레이어, DVD가 보급된 지 불과 10년 만에 판매가 줄기 시작. 실제.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고 해서 위기가 없었느냐? 위기는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DVD 대여랑 스트리밍 서비스 이걸 분리해서 서비스를 따로 진행하려다가 최악을 받게 됐어요. 콘텐츠를 공급하는 케이블 네트워크, 방송사 이런 데 한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서비스하는 영상 개수가 확 줄어들게 됐어요. 또 생각해보면 TV에 방송되고 영화가 개봉하. 근데 이걸 넷플릭스에 보려면 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봐야지 하고 또 볼만하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영상이 또 내려가고 그러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고심 끝에 결심을 했어. 그게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서비스. 2013년 초에 공개된 하우스 오브 카즈. 워낙 유명한 얘기죠. 이용자들, 구독자들의 취향을 완전히 낱낱이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성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주제는 뭘 할 것이면 누가 출연할 것이며 시간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누가 등장할 것이며 등등. 그런데 2016년에 지금은 코CEO죠.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였던 헤드 세런도스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리즘을 따라가가지고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만들면 많이 볼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차이스 클럽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데이비 핀처 같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을 처음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 센세이션이 있었어요. 어서 한 방에 녹이는 노림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거의 최대 규모의 제작 1억 달러 그걸 투자해가지고 간섭도 안 하고 하우스 오브 카즈를 만드는 보란듯이 성공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투자해가지고 하우스 오브 카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하면 우리는 그냥 거액을 날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우스 오브 카즈가 성공하면 넷플릭스라는 브랜드 자체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즈의 흥행은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실제로 완전히 바꿔버린 현실이 되죠. 하우스 오브 카즈의 성공 등등 넷플릭스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오리지널 시리즈를 냈고요. 자체 제작이 아닌 콘텐츠보다 오리지널의 흥행이 좀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는 들었지만요. 미국 이외의 지역을 제작한 오리지널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여전히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평가를 듣고 있죠. 그리고 그런 평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체 제작한 넷플릭스 콘텐츠 자체가 성공의 요소였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등등을 하면서 모아놓은 수많은 구독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성공을 담보. 근데 남들이 이걸 쉽게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한테는 코로나가 오히려 득이 됐죠. 2017년에 1억 명을 돌파해서 유료가 있잖아요. 불과 3년 만인 2020년 2억 명까지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서는 매출이 9배 넘게 늘었어요. 작년 한 해 매출이 한 4,154억 5천만 원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요, 시청률 하락, 인터넷, 모바일 등등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이러면서 빠진 매출이나 제작비를 넷플릭스에서 받은 돈으로 좀 메꿔보자. 이랬던 제작사들, 감승자들이요. 점점 콘텐츠를 제작할 때 넷플릭스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자, 넷플릭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 등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또 기존의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내가 스트리밍 서비스 추적하겠다 이러면서 자사 영상을 떼는 치열한 경쟁의 상황을 어떻게 해쳐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서요. 그 미디어 업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요. 곧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일 경쟁도 기대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다르다. 국내의 문화는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